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헛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20대 때 막 뭔가를 많이 하고 30대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러란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시술이 지금 현재 내 피부를 온전하게 돌리는데 목표가 있는지.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이 환자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느낀 게 그 나이에 맞는 시술을 제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맞는 시술을 하는 시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다입니다. 지금 이제 연령대별 시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평균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은 10대 때 가장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 지금 머릿속에 다들 떠오르시죠? 바로 여드름입니다. 여드름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염증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잘 해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18살 혹은 뭐 14, 15살 이제 남녀가 좀 성장판의 기준이 다른데 성장판의 기준으로 해서 성장판이 닫히고 난 뒤에 약물 치료를 추가해서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염증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를테면 뭐 압출 관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여드름 관리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여드름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성장판이 닫히고 난 뒤에 피조절제를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밸런스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10대 때 피부 관리의 핵심 키워드, 여드름 흉터를 만들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10대인데 여드름 흉터가 뭔가 생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모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피부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20, 30대, 40대 다 뒤로 미뤄도 되는데 여드름 흉터가 발생될 것 같으면은 10대 때는 꼭 피부과를 찾아야 된다. 그 이외에는 관리랑 뭐 이런 것들로 진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과 후반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20대 초반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 굉장히 나기 쉬운 그런 연령대고 또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운 연령대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다양한 이제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사회생활도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 모공, 여드름, 색소, 뭐 잡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으면 홈케어로 관리하면 좋겠지만은 뭔가 내가 좀 지속적인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고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뭔가 흉터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 초반 역시나 여드름 흉터 최대한 안 생기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면서 나머지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치료하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후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만나는 게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노년을 준비하기엔 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내가 갖고 있었던 점들이라던가 색소, 주근깨, 모공 이런 부분들을 치아 교정을 하거나 치아 미백을 하거나 치아 스케일링을 하듯이 한 번쯤 피부를 조금 정리해서 내 피부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한 번쯤 투자해도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더 이상의 불안정성은 좀 떨어지면서 이때 만들어진 피부가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 교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 시기 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내가 더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20대 후반부터는 고주파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써마지 같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쌩쌩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를 계속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야, 너 이래, 너 이래 강제적으로 하면은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 막 쌓아놓는 거예요.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30, 40대, 50대, 60대까지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축하듯이 콜라겐을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가장 많이 비축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로 넘어갈게요. 30대도 사실 20대 후반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노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제 이 안티에이징 관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많이들 찾으세요. 살이 없고 조금 콜라겐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써마지 시술, 그리고 이런 써마지 시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피부가 너무 두껍고 얼굴도 크고 뭔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울세라를 추가해서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실리프팅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톡스, 필러
시술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가장 늦출 수 있는 시기도 30대이니까요. 생활도 바쁘시겠지만은 운동하듯이 1년에 4번, 여유 좀 더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관리에 투자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덜 늙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마지막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30대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술들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교정하기도 해요. 뭐 눈밑 꺼짐, 양측면 볼 꺼짐, 그리고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 맞춰서 다양한 시술들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콜라겐을 이용한 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대 분들이 오시면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20, 30대를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보낸 분들이 있고요. 그냥 바빠서 일만 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40대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10살 차이 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관리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관리하면 돼요. 울서마지 하고 가끔 스킨 보톡스 하고 미백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햇빛을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제 40대 때 처음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20대 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좀 해야 돼요. 피부 교정도 해야 되고요. 주름도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지워야 돼요. 이제는 섬유화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했으면 좋았을 써마지라든가 울세라 같은 것들을 늦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희망의 불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볼륨 교정 같은 경우도 20, 30대 관리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은 조금 떨어져요. 20, 30대 관리했을 때보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세포들이 되게 좋거든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200, 300개의 콜라겐이 오는 그런 시기인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해야 200개가 올까 말까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헤어라인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이제 탈모도 남녀 불문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탈모 상담도 많이 하고 약도 먹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모발 이식도 40대부터 좀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발 이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척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먼저 심어 놓으면 그걸 훨씬 더 유지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50대, 60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20, 30대 때부터 관리 열심히 한 사람들, 그리고 늦었지만 40대 때 뭐라도 한 사람들, 처음이다, 나는 50대 때 처음 피부과에 온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때는 오히려 레이저는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나이대 때는 스킨케어, 토닝, 그리고 주름 관리, 뭐 보톡스라든가 주름 주사라든가, 그리고 볼륨 관리, 뭐 볼륨을 뺀다던가 볼륨을 좀 넣는다던가 이런 관리를 하고, 이따금씩 시간 되시면은 레이저는 소량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저의 그 반응 감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0대 처음 왔다, 피부과에 처음 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써마지, 울세라, 보톡스, 필러, 콜라겐, 주름, 피부 교정까지 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엄청 좋아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포인트가. 내가 2, 3, 4, 10대를 내 리즈의 피부와 리즈의 어떤 안티에이징 된 상태로 지내고 왔을 그 시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비용은 어차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앞에 썼으면 이 시기를 좀 더 젊게 보내고 이 시기를 50대를 맞이했을 텐데, 뒤에 쓰는 바람에 돈대로 더 들어가고 이 시기는 이 시기대로 항상 내 피부에 불만이 있었던 채로 살아온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는 정답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유전자입니다. 잘 타고나신 분들은 사실 피부과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세안하고 선크림 바르고 보습 잘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하지만 잘 타고난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도 100% 잘 타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외모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미리 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50, 60대 때 할 게 별로 없어진다. 이게 연령별 피부 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헛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20대 때 막 뭔가를 많이 하고 30대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러란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시술이 지금 현재 내 피부를 온전하게 돌리는데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온전히 내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이
환자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 요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